도라이브. 도라이브. 예, 안녕하십니까. 도라이브 테크스다 주간 브리핑 8월 넷째 주 시작합니다. 저는 도안구 기자고요. 오늘 또 정호성 기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뭐 별일 없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시총이 52조 원이 증발됐다. 네, 이거 뭐 액면분할로 네네. 이렇게 됐다. 그렇죠. 저희 있었는데 어떤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뭐 5만 얼마짜리가 지금 거의 3만 원대로 추락했나요? 얼마까지? 아니 46,200원 오늘 지금 그렇고요. 그러니까 11월 2일에 57,520원 최고점을 찍었어요. 이 이후로 지금까지 해서 20% 이상 떨어진 거죠. 사실은 20% 이상 떨어진 거고. 그냥 장기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장기 보유인데 이제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호황 이제 없을 거다. 이제 거의 경기 하강 시작 들어갈 거다. 뭐 이런 반도체 위기론도 있고. 그 또 모바일 쪽 사업부 쪽에 갤럭시 9이 그닥 또 성과가 좋지 않잖아요.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액면분할 다 아시긴 할 텐데 주식 네. 하나가 있었는데 만약 한 그때 주를 100만 원이었어. 네, 50분의 1로 분할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50분의 1로? 50분의 1로 분할해서 지금 한 주가 만약 100만 원짜리였으면 150만 원 정도? 예, 150만 원 했던 게 이제 5만 원 정도 됐던 거죠. 마지막까지 제가 지금 가격 체크 못 했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발행수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를 원활하게 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국민주로 뭐 만들겠다. 정말 그러니까 뭐 액면 분할하는 요지는 가장 그런 게 있는 거고. 근데 뭐 외국계 쪽들은 외국계 일부 증권사에서 계속 매도 리포트를 내서 이제 뭐 매도 중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고 했는데 어찌됐든 국민들은 살 수 있는데 어쨌든 근데 지금도 보면 이렇게 순 매수 누적 상황들 보면 개인들이 샀어요. 한 2조 한 3조 정도. 기관들이 한 2조 5천억을 팔았고 외국인이 기관은 팔고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외국인 팔고 예. 개인은 사고 예. 왜 우리나라는 사죠? 우리나라 꼭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장난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20% 떨어진 거죠. 개인들이 상투 잡고 떨어졌을 때 했다가 떨어지면 피해봤다가 또 그렇죠. 내놓고 그때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여태 사야지. 그래서 또 샀다가 이득을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20% 이득 본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판 거 같고 이거 보면 좀 말씀한 대로 떨어진 그때도 뭐 무슨 반도체 보고서 내가지고 좋은 그쵸. 거간 거 아니야? 그래서 말한 대로 뭐 공매도 하듯이 떨어진다 이제 배팅해놓고 돈 본 거 아니야? 저희가 다시 이제 또 사고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외국인 지분 점유율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외국인 지분율이 52% 정도 되거든요. 51%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그 외국인들 이제 증권사들 레포트가 있는데 뭐 갑자기 바이로 다 들어섰네요, 진짜. 아니 바이로 다 찍은 거죠. 이게 지금 뭐 올해 8월 첫째 주부터 나온 그 리포트들인데 되게 좀 너무 긍정적인 거죠. 오히려? 네, 그러니까 지금 46,200원인데 국내 증권사들은 대부분 뭐 6만 5천 원, 6만 원대 이하로 내어 있는 게 뭐 한 두 개밖에 없어요. 5만 9천 원에 하나, 5만 5,500원에 하나. 네. 5만 5천 원만 해도 벌써 이게 20% 상승이잖아요. 20%. 6만 원대는 벌써 40% 이상이니까 쉽지 않다. 그럼 이렇게 이제 막 52조가 단기간에 날아가고 그러면 기업 가치가 막 떨어진 걸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기업의 사실은 펀더멘트는 상관이 없죠. 왜냐면 주식을 가지는 건데, 그러니까 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 반도체에서 경기 하강 얘기를 했지만 2년 내내 계속 얘기하는데 틀렸다 아니다. 우리는 맞췄는데. 네, 우리는 계속 아직 더 갈 거다. 왜냐하면 수요들이 되게 많이 있고 정확하게 뭐 반도체 장비 공급한 애들이 계속 발주가 들어가고 있고 삼성이 또 190조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80조. 네, 그런 투자가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리고 더 많으면 뭐 동일한 비용에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3D 낸드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비싸서 못 샀던 거거든요. 수요가 가격이 비싸서 정말 최소한도로 쓸 만큼만 썼던 건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나 풍부하게 쓰겠다. 오히려 더 수요가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보시기에 그러면 기업 가치나 이런 것보다는 뭐 약간 그러니까 시장 예측 그때 했던 기관들이 일단 자꾸 반도체 호황은 끝났다. 4년 주기로 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기업 내부의 어떤 경영 이슈라든가 아니면 어쩌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180조 투자한다고 하면 또 주주들은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금 보유 일단 금액이 많고 그 정도가 이제 5년의 분할인데 뭐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순이익이 뭐 40조씩 되는 회사한테 그거 바라는 건 좀 너무 어이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뭐 실적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또 나올 거고. 근데 이제 뭐 일단 저는 그 매도 리포트 낸 회사들의
그 나왔던 리포트들 한번 리뷰? 뒤로 돌아가 보세요. 그 리포트가 맞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아니 애널리스트가 뭐 예측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근데 몇 년 동안 못 맞춰. 그러면 전문가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 애널리스트 분들은 안 그래요? 궁금해요 그게. 그분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틀리기 위해서 예측한다. 아니 그것도 정도껏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도가 그거예요. 정도는 없어요. 뭐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옮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 그게 만약 실제로 자기가 그만큼 한다 그러면 본인이 돈을 투자하는 게 낫죠. 애널리스트 하긴 안 뭐 하고. 2008년에 금융위기 나올 때도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온다고 했었고 누구는 그쵸.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거 닥터돈 바라보는 같은 분이 것처럼 없었으니까. 쉽지 않겠네요.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은 좀 요 비율을 좀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말한 대로 지난주에서도 저희들이 저번에도 방송했는데 반도체가 진짜 그들이라든가 예측한 대로 진짜 안 좋냐? 아니다. 왜 이러지? 이런 게 있었고 물론 말씀한 대로 이제 모바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뭐 한푼 꺾이고 이제 노트 9을 출시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펌핑 작업들이 들어가고는 있었는데 네네. 과연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드웨어 혁신이라든가 안타까운 거는 진짜 이제 혁신 이슈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를 이제 볼 필요는 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바일 쪽에 대해서 과연 고급 시장의 브랜드로 애플이 아이폰 X 나와서 그거를 확고하죠. 이제 삼성이 이제 차지하고는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에서 과연 중국 업체 이 거센 추격이 하드웨어 혁신과 뭐 이런 거에서 또 중국 시장, 유럽 추격 여기서 방어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모바일 파트에서 그게 나오고 아마 이제 근데 요 주가를 저희들 잘 다루진 않지만 이번 뉴스를 한 이유는 저희 뷰는 좀 달랐다. 반도체는 계속 했었는데 갑자기 뭐 4년 주기 반도체 4년 주기로 하향이 할 것이다. 잘 맞춘 적도 없다고 얘기 나왔는데도 그냥 습관적으로 조사기관을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대목은 메모리는 훨씬 잘하고 있다. 근데 이제 IM 사업부 모바일이죠. 이쪽 파트가 과연 이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 여튼 첫 번째 소식인데 근데 액면 분할돼서 이렇게 했는데 국민주를 만들려고 했던 프로젝트에 지금 갑자기 반도체 시황이 안 좋네 만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일단 증발했던 이유가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20% 정도 그러니까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더 떨어져도 네. 20%더 떨어진다고 쳐잖아요. 그러면은 뭐 지금 3만 원대로 떨어지는 건데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주식하는 입장 주식을 한다는 20%만 떨어졌어도 기회다. 이 정도는 삼성의 어떤 펀더멘털이나 이런 게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저 이거 보고 나서 진짜 재미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일을 냈죠 정말. 엔비디아가 게이머를 위한 실시간 레이트레이싱 갖춘 지포스 RTX 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최대 180만 원. 그렇죠. 네. TI 기종. 와. 그래픽 타이타니엄. 하나가 예. 개인용인데. 컴퓨터 기업용도 아니고. 예, 컴퓨터 이제 신기원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존경스러운데 뭐 이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 레이트레이싱 같은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이게 빛을 추적하는 건데 이제 그 3D 그래픽 같은 경우에도 보면 폴리곤을 만들어 갖고 쉐이딩을 해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빛이 추가돼야지 형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를 이제 레이트레이싱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게임에선 필수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너무 급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폴리곤들이 막 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 되게 많은 리소스가 필요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 모델은 4K 모델이에요. 4K. 그러니까 HDR 게임이라 그러는데 뭐 기존에 원래 갖고 있던 제품들은 엔비디아가 이제 파스칼 제품이 따로 있었는데 4K에서 보통 그거를 쓰더라도 한 30프레임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모든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영상을 무난하게 보려면 그러니까 30프레임 이렇게 드랍되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60프레임을 기본으로 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은 이제 4K에서 60프레임 되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4K 시대를 확 열어버렸네요. 그렇죠. PC단에 게임 쪽에. 뭐 일단은 그 내부 코어 자체도 바뀐 거고 뭐 RTX 시리즈 뭐 새로 내놨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제품 라인업은 3개예요. 얘네들 뭐 똑같이 만들었는데 RTX 2080 Ti
2080, 2070 이게 그래서 208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게 또 없어서 못 판다면 사람들 막 사고 게이머들 뭐 미친 거죠. 근데 이제 이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래픽 카드를 샀는데 그러니까 이게 봐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일단 최대로 한번 쳐봅시다. 네네 180 거의 190만 원에 육박해요. 그렇죠. 네. 일단 180만 원 잡아. 일단 이거 하나 그래픽 꽂는다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4K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4K 지원하려면 이제 4K 모니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니터부터. 근데 4K 모니터가 뭐 20인치 때도 있는데 실제로 원활하게 보려면 40인치 이상이 돼야지 눈에 필요가 없어요. 40인치 때? 네, 40인치 때. 그러니까 4K가 이제 뭐 4048, 뭐 3096 이렇게 되니까 4000이잖아요. 4000이니까 거기 이상 돼야지만 눈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4000 돼도 똑같은 픽셀의 40인치니까 픽셀이 되게 좀 크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게 보이니까 더 크게 보이니까 눈이 편하려면. 그러니까 뭐 4K 보려면 저는 60인치 이상을 권하는데 너무 비싸니까 43인치가 아마 그냥 기본일 거예요. 근데 그 그 모니터들이 기본 4K 지원하는 모니터가 싼 게 한 100만 원 정도 되니까. 싼 게? 와사비 망고 이런 거? 그렇죠. 와사비 망고 조금 더 싸고. 그래요? 집에서 잘 쓰고 있어요. 고장 갔나? 그럼요. 이 양반이 알려준 거죠. 저희 집 TV는 와사비 망고인데 아주 좋아요. 네. 근데 100만 원대다. 싼 게 일단. 싼 게 100만 원. 삼성하고 LG라든가 뭐 데일이나 소니 같은 건 더 비싸겠네. 네, 더 비싸. 150, 뭐 200, A조 같은 건 뭐 한 500 이렇게 받을 거니까 일단은 기본 100만 원 또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파워도 교체해줘야 되잖아. 전기 엄청 쓸 테니까. 파워도 이제 뭐 한 800와트 정도 되는 뭐 이 정도 필요한 거고. 네, 거의 용산에서 지금 조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메모리 이것도 풀로 쓰려면 기본 32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 풀보드 뱅크 메모리 뱅크 4개짜리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 이것도 아마 듀얼로 쓸 수 있게끔 할 거니까 트리플이나 이렇게 쓸 수 있으면 그래픽 카드 값만 뭐 하면 600 되고 뭐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조립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 네, 메인보드도 한 30만 원 기본 30에서 50만 원 드니까 거기에 CPU 이제 i9 쓸 거냐? i9급으로 또 써야겠죠. 이 정도 그래픽 카드를 하는데 가장 좋은 CPU 인텔 거 꽂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i9 써야죠. 그러려면. i9 쓰면 또 그냥 돈 천이에요. 그냥 돈 천이 꿀꺽 들어가니까. 돈 천? 네, 돈 천. 야, 이거 진짜 이렇게 딱 되면 보세요. 벌써 성능 수요가 메모리랑 쫙쫙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삼성전자, SSD 할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요. SSD 달아줘야지 네, 또. 거기다 SSD도 비싸죠 또. 거기다가 또 여기 지포스 GTU에 2080 Ti는 메모리가 11기가예요. 메모리가 또 삼성이나 누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도 기자님 노트북 지금 메모리 몰라요. 4기가 쓰시잖아요. 네, 어찌됐든 그래픽 카드가 용량이 더 많은 거예요. 2080은 8기가, 8기가 똑같이 쓰고 있고 레이트레이싱이 이제 뭐 10기가 레이 초당 되어 근데 있고.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이 정도로 투자해요? 엄청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PC 뭐 하는 분들이야? 일반 학생은 아닌 거 아니에요? 학생들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수요들이 있는데 이런 수요들이 과연 봤을까? 보고 있나? 그리고 그 게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리얼리즘의 추구죠. 그분들 모니터가 여기에 이거를 지금 저희가 이 바깥에 보이는 화면을 게임으로 본다고 치면 엄청난 거잖아요. 진짜인 지금. 것처럼. 네, 그러니까 모니터 기본 3대 4대 놓고 자동차 게임 같은 거 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밖에서 이거 진짜 이거 설비해가지고 진짜 하는 것처럼. 리얼리즘의 추구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하는 쪽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시뮬레이션 개념인데 거기까지 와야 돼? 근데 진짜 그러면 이 정도면 AR하고 VR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하는 사람들 더 신기하겠네요. 더 좋죠. 더 체감들은 엄청 더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와우.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에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이만큼 투자를 한 거고 CPU보다 더 비싼 그래픽카드 나온 이유가 여기가 있는 거고. 네. 인텔 배합할까요? 인텔이요? 인텔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예전에 뭐 MS처럼 윈도우가 인텔처럼 해서 어떤 하드웨어가 새로 나와서 이렇게 쭉 바뀌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게임 때문에 더 높은 고성능의 CPU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거긴 또 있고 실제로 성장하는 시장을 보면 게임 쪽이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쪽들은 도 기자님처럼 일반 하드 SSD를 바뀌고 메모리 4기가에서 8기가 업데이트하는 걸로도 5년을 꾸준하게 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방송에서 했지만 시트릭스의 미래 환경 오피스를 보면은 클라우드에서 다 처리를 해줘요. 그렇죠. 터미널만 있으면 그렇죠. 되니까 상관이 없는 상황인 거죠. 개인 막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도 많이 바뀌고 있고 심지어 아까 못 보셨죠? 네. 진짜 이분들 덱이 있잖아요. 파트너곳에다 요즘 노트북도 안 갖고 가신대요. 진짜
그 갖고 가지고 단말기 그냥 터미널. 예, 삼성 덱스에다 끼고 그 키보드 있으니까 그거 연결해가지고 자기 업무 보고 딱 나오기도 한대. 그래서 그렇지. 비즈니스는 좀 그러고 돼 있는데 개인 시장은 계속 이렇게 성장이 되고 그럼 진짜 AR, VR. 네네. 인텔 입장에서도 게이밍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저기 AMD에 있던 양반들 그래픽 네. 카드 잘했던 사람들도 네, 네.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쵸, 나중에 그쵸. 게이밍 시장은 큰다고 그랬었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했을 때도 지금 게이밍 스마트폰이 그래서 지금 또 게임용 카테고리화되고 쪽으로. 있다고 네네. 휴대용은 이미 됐으니까 약간 성능을 넣어서 모바일 게임도 되게 이제 잘 되게. 좀 되고 네. 있다 해서 저기 중국이 먼저 게이밍 카테고리를 잡았던 것도 이쪽 우리나라 업체가 좀 맞아요. 아차했던 거다라고 지난주 방송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 쪽 파트는 비싸고 했던 쪽은 전반적으로 게이밍하고 가고 있는 그쵸? 거고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뭐 증강현실이라든가 가상현실 관련된 건 아 하드웨어가 지네들이 알아서 바뀌어주니까 좋구나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진짜 먹기 위해서도 확실히 네. 뭐 실제로 인텔이 혁신은 안 하는 게 아니고 개발해놓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시장은 열리질 않았는데 굳이 뭐 일단은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4년 전 얼마 전에 4년 전 시스템 4년 전 거죠. 그거랑 지금 그거랑 비교했는데도 퍼포먼스 게인이 벤치마크 상으로는 그닥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한 30-40% 정도? 그러면 돈을 그 정도 투자를 해서 이만큼을 볼 거냐? 그래서 오히려 중고 시장이 꽤 수요가 꽤 있어요. 중고 시장이. 게임 쪽이요? 게임 쪽도 그렇고 일반 비즈니스 모델들도 지금 최신 기종을 사면 만약에 노트북이 200만 원이잖아요. 네네. 4년 전 모델을 사면 리퍼된 걸 550만 원이면 살 수가 있어요. 아,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도 되고 네. 뭐 새로운 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있으니까 기업들도 그런 쪽에 약간 많이 하고 있고 미국 쪽 같은 경우도 그쪽 시장이 되게 많이 커져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는 그 MS에 다니는 분이 이제 되게 그 자기네도 이제 되게 독특한 시장이 그러니까 거기가 서피스를 내놨을 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서피스 같은 걸 왜 만들어요? 또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했더니 아 예전에 크롬북에 경쟁한다고 MS하고 인텔이 손잡고 완전 저가용으로 내놓은 그 윈도우 계열들 넷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는 제조업체들한테는 엄청 싸고 했다가 다 폭망했다. 오히려 막 싸다 보니까 안드로이드랑 하면 시장이 더 커져야 되는데 문제는 제조회사들이 원가도 못 건지고 다 폭망했다. 무한 경기 하다 보니 그런 와중에 약간 고급 기종의 카테고리를 먼저 만들고 근데 나머지 제조업체들은 먼저 주주들 이해 때문에 못 가니까 그러면 MS가 먼저 어떤 거라고 보여주고 일단 자기네가 끌고 가주면서 그럼 나머지 뭐 HP라든가 레노버라든가 아수스라든가 델 같은 회사들이 그럼 그 카테고리에 있는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진짜 그것도 그때 말씀한 대로 300만 원대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판매 대수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고급 기종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휴대용도 되고 네네. 뭐 언제든지 업무를 보는데도 아무 지장도 없고 이렇게 했는 와중에 또 하나의 카테고리는 이제 게이밍 쪽이 확실히 네네. 막 치고 나가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PC 대수는 줄어들었는데 매출로만 보면 확 줄어든 것 같지는 않은 가격을 높이고 고품질 시장을 만든 전략으로 스무스하게 시프트를 한 것 같고 진짜 경쟁이 안 되는 저가 같은 경우는 그냥 안드로이드한테 뺏기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제조업체하고 같이 우리가 윈윈할 수 없다. 근데 제조업체도 나중에 그런 인텔과 MS의 약간 고급화 전략을 선호했다고 하더라고요. 넷북 가서 다 막은 다음에 무조건 내려온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제조업체한테. 이 게이밍 시장 같은 경우는 진짜 저번에 인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브랜드 업체들도 네. 얘기하는데 원래 용산 쪽에가 워낙 우리나라를 강력했다고 했는데 점점 브랜드 있는 PC들이 조금씩 팔리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HP도 한번 관심 가져보고 뭐 삼성이나 LG도 당연히 이제 그 시장 게이밍 노트북을 좀 브랜드를 강화시키고 있는 거고 뭐 델 같은 경우는 전용적인 어떤 에이리언 PC 진짜 비싼 브랜드 만들고 있고. 전 그거 보고 나서 모니터부터 다 마우스 키보드까지 심지어 의자 막 이런 것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풀 세트로. 예. 그러니까 이제 아수스도 그때 갔을 네네네. 때도 그 게임에 관련된 그러니까 거 확실히 엄청 돈이 프로모션하고 있고. 돈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프리미엄처럼 노트북 제조사들이 비즈니스 어떤 그 세그먼트들의 엔트리 레벨들이 뭐 100만 원 언더, 뭐 50만 원 중반대로 떨어지고 나니까 수익성을 챙기기 위해서는 이제 하이엔드가 필요한데 실제로 팔리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니치 마켓인데 네. 뭐 많이 크진 않지만 그
제가 듣기로는 20% 이상의 수익이 게임,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은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전체 수익으로 따지면 20% 이상의 게임 노트북 시장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뭐 엔비디아나 뭐 칩셋 만들 개발, 그러니까 단점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무겁죠, 기존보다. 그래서 네네. 뭐 울트라 슬림 뭐 게임 노트북도 나오고 있고 뭐 이제 배터리 소음 이런 거 있는데 그래도 게임하는 애들은 좋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게임이 안 돌아가잖아요. 사양이 낮으면. 아니 뭐 그래픽 카드도 뭐 떨어져갖고 안 돌아가고 뚝뚝 끊어지는데 게이밍 노트북을 쓰면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3D 풀게임을 할 수 있어도 좋다. 근데 와 진짜 그래픽 카드 해다가 여기에다가 메모리 끼고 다음에 거의 1,000만 원 돈 간다는 거. 네. 부럽네요. 네 부럽다는 얘기 하나 해주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이제 쓰면 게임 전기료도 엄청 나올 거고 전 별로 쓰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게임방에 있으면 가서 어떻게 한번 프리미엄 게임방 이래서 노진제 한번 폐지하라. 네, 뭐 게임 이런 좀 워낙에 하고 싶다. 이거 전기 토탈 합치면 엄청 써요. 파워만 800에다가 모니터 쓰면은 맞아요. 근데 게이밍의 새로운. 근데 AMD는 ATI 인수한 네. 다음에 이런 잘하고 혁신들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니요, 잘하고 확실해? 있어요. 그러니까 보도자료 자주 오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약간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AMD가 보는 방향이랑 그러니까 ATI 원래가 받고 있던 코어가 보는 방향이랑 엔비디아는 좀 보는 방향이 다른데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서로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흡수를 해서 대등해요, 사실은. 뭐 시장 점유율 자체도 뭐 약간 차이가 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뭐 어찌됐든 뭐 엔비디아가 독점하는 것도 아니고 ATI라는 것도 있음으로 인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런 데까지 계속 그 엔비디아가 치고 나오는 거는 여긴 그래픽 카드를 병렬 처리할 수 있는 쿠다 같은 걸 내놓고 계속해서 인공지능 파트들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협력하다 AI 보니 쪽으로 해서 하다 보면 이제 그 기술이 이제 B2C 쪽에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그쵸? 걸 수도 맞아요. 있고.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는 거라서. 그렇죠. 되게 좋은 많은 엔지니어와 자기네 팀들하고 글로벌하게도 계속 뭔가 굵직한 걸 처리하려고 자기네 병렬 처리 소프트 계속 세밀하다 보니까 맞아요. 개인용도 혜택이 자연스럽게 그게 오히려 지금은 이제 그런 혜택이 여기로 들어올 정도로 그러니까 되고 정말 있는 것 같아. 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 가면 정말 칩 자체도 되게 많이 컴팩트해지고 칩에 대한 어떤 아키텍처도 좀 더 정렬화돼서 기술 정말 되게 빨리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완전 하이엔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또 암하고도 손도 잡았으니까 그쵸, 엔비디아 그쵸. 같은 경우는 네. 완전히 IoT에 관련된 그래픽 처리. 맞다. 이 게임 쪽에 강력해지면 그래픽에 했던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거기다 아직 안 팔았는데 GPU 그쵸. 쪽에 우리 거 써? 이러면 되네요. 라이센스 팔고? 그 시장에 들어가면 되는구나. 중국 애들한테 팔던 삼성 GPU 만들기 힘드셨죠? 우리랑 해. 칩 딱 그냥 딱 해요. 그 생각을 내가 못했네. 네. 그러니까 뭐 되게 많이 될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근데 애플은 왜 근데 항상 뉴스에 나오면 엔비디아 새로 나온 뭐 맥북이라든가 네. 뭐 맥북 에어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다가 ATI랑 일하잖아요. 네, AMD하고 네, CPU는 일단 인텔하고 일하고 있고 지금. 근데 그래픽은 계속 ATI하고 일하고 있고 물론 자기네들도 별도로 그래픽 네, 네, 모바일 네. 쪽 파트를 하고 있는데 왜 엔비디아하고는 일을 안 할까? 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안 좋았나요 사이가? 그게 아니라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냥 색감이 보면 똑같은 그래픽 카드, 똑같은 세대 보면 엔비디아 색감이 약간 거무튀튀해요, 좀 색감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하는 애들한테는 내가 보는 색깔 그대로 어떤 출력물이나 이런 게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약간 안 좋은 경험도 있었던 거예요. ATI가 그쪽 좀 약간 더 뛰어났던 거예요. ATI가 뭐 화질이나 그러니까 약간 퍼포먼스가 엔비디아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서 옛날 하는 얘기가 이제 게임은 엔비디아고 그래픽은 ATI다 이런 선호도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요새 거를 보니까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근데 ATI는 치명적인 게 문제점이 뭐였냐면 드라이버였죠. 드라이버들 최적화가 좀 엔비디아보다 좀 약간 약한 부분이 있어서 너무 웃겼잖아요. 인텔하고 ATI 그래픽 카드는 호환이 잘 되는데 정작 AMD에다가 ATI는 뻥나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은 회사 인수했는데도 그게 아직도 해결 안 됐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드라이버 기술은 확실히 엔비디아가 좀 뛰어나다고 보고 있고 어찌됐든 그렇게 알겠습니다. 있는 것 진짜 같아요. 엄청난 게이밍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일단 가격이 높아진 거 말고도 옆에 보면 이제 여기 후순위로 보면 엄청난 하이엔드 시장에 PC뿐만 아니라 PC 시장은 이해할 때도 PC는 줄어드는데 게임이란 카테고리
뭐 비즈니스 카테고리에서 뭐 약간 서비스 같이 태어나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런 걸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모바일 쪽의 하이엔드 쪽은 당연히 게이밍 폰 카테고리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쪽도 이제 이슈들이 되겠죠. 이미 휴대용 했는데 뭐 5G 나오면 좀 더 약간 더 커져도 그렇죠. 그러면 진짜 일본 닌텐도 같은 게임기를 들고 다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한번 어디까지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거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통신비 얘기 네. 좀 하려고요. 네. 이게 이제 뭐 저희 이제 신규 요금제 발표했어요. 그래서 LG U 플러스가 원래 이제 어차피 난 3등이다. 근데 네네. 반드시 이걸 좀 LTE 시대에 역전시키겠다. 뭐 5 시대 때는 더 그렇겠다. 이러면서 네네네. 저들도 LG U 플러스 쓰거든요. 방송 때문에. 아, 왜냐면 그쵸. 무제한 요금제인데 여기는 많이 쓴다고 해서도 속도 제한을 안 해요. QS가 없죠. 네, 근데 다른 네. 통신사들은 무제한 요금제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많이 쓰는구나. 그럼 어느 순간에 되면 기준이 되면 속도를 제어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막 요금제 데이터를 많이 쓰는 쪽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LG U 플러스가 치고 나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KT도 안 되겠다. 그러다가 SKT도 일단 안 되겠다. 뭐 패밀리 요금제 하면서 이렇게 딱 나왔는데 근데 LG가 무제한 요금제들한테만 줬던 거를 또 낮춰서 네네. 그 밑에 있는 요금에 있는 분들한테도 줄 수 있는 요금제를 마지막으로 일단 출시 또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요금제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보통 3만에서 3, 4, 5가 한 50% 이상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되게 좀 불만인적인 요금, 데이터 욕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월 6만 9천 원을 내요. 선택 약정을 걸면 5만 1,750원. 그러니까 약정 끝나신 분들한테 단말기 가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5만 1,750원인데 매일 5기가씩 그리고 한 달 동안 155기가를 줘요. 155기가. 이 요금이 6만 9천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약정 걸면은 5만 7,150원인데 그 밑에 이제 데이터 4사 요금제가 있어요. 이게 4만 4천 원인데 데이터를 2.3기가를 줘요. 선택 약정하는데 3만 3천 원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불만족스러운 게 네. 155기가 그 전에 이 통사들의 전략은 이거였거든요. 도 기자님 옷이 L인가요? M이죠? 예, M 옷 사이즈 위에 윗돌이. 라지죠. X 라지, 라지. 그러니까 예, 라지. X 라지. 배 때문에. 그러니까 라지가 맞는데 어깨는 작은데. 라지가 맞는데 XX 라지를 준 거예요. 그러고서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러고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면 웃잖아요. 저렇게 큰 옷을 입었을까. 근데 그거를 이제 이 통사들이 그 정도는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되게 면밀하게 사용자들에 대한 요금제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적절한 요금제를 규정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요금제. 그러니까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3만 3천원에 데이터 300메가를 주는 그런 요금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300메가 뭐예요? 그러니까 되게 비대칭인 거죠. 그러니까 6만 원대에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삼각형 두면 이렇게 정삼각형도 아니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위에만 되게 넓은 그 무슨 토기 같은 그런 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6만 원대에 100기가 정도를 주면 3만 원대에 10기가는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묻고 싶은 게 155기가를 쓰는 사용자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이면 155기가를 뭐 나눠주고 다 쓸 수 있어요. 얘기를 하는 이걸 뭐 이용자들을 좀 가족 결합 할인으로 묶어놓기 위한 어떤 좀 양치기 같은 그런 짓인데 네. 뭐 LG 같은 경우는 뭐 좋아요. 뭐 화웨이 장비를 써서 비용을 절감을 해서 이익을 넓히고 이용자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그러니까 요금제 자체가 뭐 알뜰폰 업체들에 주는 거에 비하면 좀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어찌됐든 되게 비대칭적이다. 좀 비례적으로 좀 했으면 좋은데 비대칭적인 거를 당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화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우리 보편점 요금제는 어떻게 됐죠? 보편요금제도 이제 사실은 보편점 요금제로 내놓은 것들이 이제 2만 원대 요금제잖아요. 네네. 근데 대부분 뭐 약정 요금제를 걸게 되면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됐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줄 거면 진작에 왜 안 줬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온 국민하고 또 이제 뭐 네. 공산주의자다라는 얘기까지 있잖아요. 이 그렇죠. 정도는. 네. 근데 정작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되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는 이제 대응을 맞춘 하긴 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오히려 보면 진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특이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말기뿐만 아니라 인터넷 환경이 좋은데 그리고 진짜 그게 권력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는 그쵸.
인터넷을 맘 놓고 쓰고 있는데 누구는 진짜 300메가 간신히 쓰고 나서 접속도 못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힘들게 살아도 그냥 그런 거는 좀 보편적인 서비스에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을 만큼은 좀 제공해 주는 게. 네. 왜냐면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보다는. 너무 좋으니까 이제 거기에 좀 맞추고 해주면 청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진짜 300메가가 뭐야?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그 LTE 요금제 너무 많이 쓰면, 전 좀 특이해가지고. 전 무제한 요금제를 애들한테 해줘요. 왜냐면 역시 좋은 아빠. 3,000원인가 2,000원만 더 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리주로 넘어간대. 네. 얼마 되겠냐. 근데 이제 걔네 반에서 걔밖에 없는 거지. 그 애들이 걔들한테 LTE 열어달라고 맨날 한다는 거야. 네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니? 이런 거야. 정신 나갔구나. 이런 거야.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애가 그냥 계속 게임만 하니까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 지가 극복해야 된다. 난 생각했다. 와이프한테 이제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통화 시간이 엄청 작아요. 데이터만 써요. 데이터는 그렇게 무제한됐잖아? 네. 얘가 갑자기 내가 전화한다고, 야, 전화해. 이러면, 야, 아빠, 너 무제한이니까, 그냥 전화해. 했더니, 자기가 친구들하고 전화를 못 한대. 왜? 했더니, 전화할 시간 다 썼는데, 아빠? 그 300메가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300메가면 일단 통화 시간도 되게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냥 데이터가 무제한이니까. 근데 통화가 무제한이 아닌 거야. 네, 맞아요. 그 얘들하고 조금만 통화하면은 사내놈들이 그렇게 말이 많니? 했더니 뭐 그냥 이때 몇 통화 안 하면 보름도 되기 전에 이제 전화하면은 못 받는다는 거야. 잘못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걔한테는 그냥 이걸로 하면 돼요. 어차피 카카오톡이나 이거 쓰면 되는데 지 친구들한테도 막 근데 야, 너 데이터로 하면 되잖아. 아빠처럼. 그랬더니 아빠 제 친구들은 무제한 요금제가 아닌데 데이터를 또 못 쓴대. 그러니까 내가 야, 이거 좀 이상하다. 누구는 있는데 통화 시간이 작고 누구는 애들은 300메가니까 당연히 통화 시간도 작은 거 주고 애매모호하게 요금이 설계돼가지고 정작 애들한테 원 없이 통화도 못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결합 할인을 해서 뭐 양치기를 만들겠다는 전략인데 어쨌든 그래서 뭐 사실 그거였잖아요. 정부의 보편적 요금제는 이제 2만 원대의 데이터 1기가를 제공하겠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내놓은 거 보면 이제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LTE 33 데이터 33 요금제가 있는데요. 이게 월 33,000원이에요. 근데 데이터를 1.3기가를 주고 음성통화, 문자 무료.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지금 국회에서 그 보편적 요금제를 통과시켜줘야 되잖아요. 제도적으로. 근데 의미가 없어요. 아니 붕괴시키는 거죠 일부러. 그니까. 아니 왜냐면 요금제에서 이제 기본 요금제들이 나오거나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도로 나오기 전에 뭐 다른 쪽 당은 그냥 붕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는 국회나 이런 쪽에서 이런 법안들이 나왔을 때 통과를 안 시켜준다 보니까 통신사들은 하다가 저 법이 통과되네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낫다라고 해가지고 막 내놓고 악화시키잖아요. 법이 되지 않게. 법을 못 만들게 아예. 그러니까 그러면 슬슬 나올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하면 보편적 요금제는 뭐 하나 많아요. 근데 굳이 입법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완전히 거의 국민 기망에 해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그리고 국회가 이제 통신사들 편을 들고 빨리빨리 지금 통신요금이라든가 임대차보호법도 최근에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5년에서 이제 지금 10년 동안 할 수 있게 하는 게 있는데 뭉개고 있잖아요. 빨리빨리 그렇게 경기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럼 그런 분들이 이렇게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경기 안 좋은 것도 그러니까 경기 선행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 전 정부들이 했던 것들이 너무 뭐 출산 예산 155조 어디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쟁적 국가 경쟁이 계속 순위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발표상으로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뭐냐면 구조 조정이라든가 이런 산업의 어떤 뭐 4차 산업혁명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실제로 어떤 그런 내부의 어떤 틀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했나 실제로 그렇죠.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죠. 안 했기 때문에 조선 뭐 건설 경기 그동안 뭐 4대강 하면서 엄청난 돈 쏟아부어서 앞으로 10년 동안 땡볕에 그런 건설업체들 뭐 조선, 철강 다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실제로 정상적으로 비즈니스를 알아서 해야 될 뭐 삼성전자 같이 반도체 사업부처럼 알아서 해야 될 그럴 곳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여파가 미래 거를 미리 갖다 땡겨서 써버리니까 지금 쓸 게 없어진 거죠. 그렇죠. 예, 되게 심각한 거죠. 사실은 되게 심각한 건데 뭐 이번에도 뭐 예산 고용 예산 뭐 늘려서 쓴다고 하는데 좀 실제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공무원분이 청원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달에 국민들한테
진짜 얼마씩 나눠주는 거야. 그쵸. 근데 네. 한국에서만 쓸 수 있고 한 달 지나잖아? 그럼 없어져. 못 쓰게, 제로. 제로. 근데 꼭 카드 같은 걸로만 해야 돼. 현찰을 직접 나눠주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러면 직접적으로 50조를 진짜 시장에 풀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카드를 넣고 이 카드는 딱 어디서만 써야 된다. 해놓고 차라리 주는 게 그럼 시장에다 막 사람들이 쓸 거 아니야. 마음 놓고. 그러면 그 시장 활성화되고 네네. 그럼 직접적인 효과도 있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사람들이 좋아요. 근데 그 1,000원을 올린 분들 봤더니 공무원 뿌리시더라고. 예산 내역들도 사실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볼 수 있게 세분화까지 볼 수 있게끔 공개가 돼야 되고 너무 많아요. 할 게 되게 많은데 제대로 좀 안 되고 있어서 뭐 IT 강국 말로만 IT 강국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마지막 간단한 뉴스? 간단하게 네. 비트코인이 이제 ETF라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지수 연동 펀드라고 그러거든 ETF. 근데 이제 이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이 이제 지수 상장이 되면 네. 비트코인 정상적인 이렇게 바깥에 있는 거래소가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나스닥이나 이런 데처럼? 예, 선물 옵션 이제 그런 거 말고. 근데 그게 되면 거래량이 엄청 많아지게 되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많잖아요, 원래 또. 아니, 줄었어요. 절반 이상으로 줄었는데. 어쨌든 근데 이렇게 되면 더 많이 떨어지게 되고, 각각의 회사들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별도의, 증권을 만들었고, 이제 사고 팔 수 있어서 수수료 챙길 수 있어서 좋은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6,000불 이하로 떨어졌었고, 된다 그래서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미국 증권 당국에서는 거부를 시켰고, 그래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지금 한 6,300불 되나?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가격이? 예. 비트코인 가격이 6,400불이네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인 거라서 계속 법적인 이슈는 계속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는 그러니까 나머지 알트코인 말고 저희 방송에서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잡주들 말고? 잡코인들 말고 잡주들, 뭐 비트코인 캐시 그다음에 이더리움 이더리움 정도까지만 거래하는 거를 이제 권해드리고. 요즘 만나는 분들끼리 선수냐 아니냐 할 때 이렇게 이게 하더라고요. 사자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뭐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몇 마디 저한테 막 페북으로 쪽지로 물어보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보냐, 진짜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니 나는 이거다, 나는 이렇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진 않았어요. 아직 벗어나진 않았는데 그냥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도 수익을 볼 수 있고 떨어져도 수익을 볼 수 있는데 내가 손실을 얼마 볼지만 감안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빵원이 돼도 여러분은 수익을 알 수가 있어요. 6,000불이 빵원이 되면 여러분은 600만 원을 버는 거죠. 600만 원을 벌 수 있고 떨어진 데에 걸어놓으면? 네. 비트코인 나중에 10년 있다 빵원이 돼요. 그러면 비트코인 하나 사는 게 여러분한테 600만 원의 수익이 되잖아요. 지금 6,000불이니까. 이 얘기를 못 하는데? 빵원 되는데 어떻게 600만 원을 벌어? 빵원이 떨어진다는 데 걸어놨다고? 그치. 그러니까 빵원이 되면 이 상품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거래소들이 없어질까요? 거래소들은 내가 빵원이 되든, 그러니까 100불이 됐다고 쳐요. 비트코인 6,400불이 100불인데, 그러면 다들 막 죽는 사람 엄청 많을 텐데, 우리나라. 근데 그렇게 거래가 안 돼 있잖아요. 위에 올라가는 거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으로 손절을 하든 대출받아들은 자동으로 이제 자동 매매 될 거고, 결국에는 요지는 이거죠. 양방향 거래를 해야 된다. 양방향 거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약간 가라. 올라간다고 할 때는 걸 수도 있고 떨어진다는 데 걸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라고 그 얘기를 계속 하셨죠. 그쵸. 그러니까 6,000불에 사서 6,500불에 팔든 6,000불에 사서 8,000불에 팔든 본인인데 아니면 또 떨어지는데도 걸 수 있으니까 해외 거래소에 그걸 계속 권장하신 거잖아요. 그쵸. 진짜 국내만 하지 말고 국내 거래소들 뭐 죽는 소리 하더니 업비트 수익이 1,000억이에요.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거죠. 제가 싫어하는 그런 불공정한 곳에 있지 말고 그러니까 공정한 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를 해서 잘못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났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장 자체가 왜곡이 되어 있어서 손실을 본 거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생겨요. 벗어나면 수익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비트코인하고 블록체인 관련돼서 저희가 다음 주에 또 한 분을 모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블로터에서 진행할 겁니다. 방송이 약간 김상범 대표를 섭외했습니다. 아, 그래요? ICO 해요? 블로터가? 블로터요? 미디어 쪽에서 어떤 걸 하는지 보고 참고하고 가서 보려고 그랬어요. 참고하고 해서 이번 주에 잠깐 기자간담회를 저녁에 하셔서 잠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일단 미디어에서 왜 우리가 하려는 그
레벨이라고 해요. 이름을 레벨로 정했어요. 레벨루라고 하죠. 보통 레벨루, 레벨. 이거 하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가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쉬는 거죠, 그러면? 이 양반 정신 아니구만.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 가가지고 코인 좀 한번 주워 볼까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코인 주세요. 네, 가서 저도 드디어 코인 어깨에 한번 살짝 한번 발 하나 걸쳐놓고.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잘 먹겠습니다.